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3월 7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선 이틀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누가 봐도 정치 공작이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허접합니다. 자, 자작극에 가까운 김만배 녹취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왜 자작극이라고 하느냐? 자, 첫 번째, 이걸 터트린 매체가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등장인물인데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자, 바로 김만배와 신학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신학림은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에 공천 신청을 했었던 친여 성향의 인물이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증오에 가까운 이런 감정을 드러냈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님이 김만배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의 녹취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녹취 시점인데 자, 녹음이 이루어진 시기가 작년, 즉 2021년 9월 15일입니다. 이게 언제인가요? 자, 이미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몸통이 누구냐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를 때 자, 그때 이루어진 녹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 내용은 그야말로 자작극일 수밖에 없고, 자, 이 녹취 내용도 그야말로 김만배가 이 이재명 후보를 아주 보호하기 위한 그 의도가 철저히 읽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자작극에 가까운 이 녹취록을 대선 이틀 앞두고 터트리면서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온라인상에 살포하고 있는데 이 가장 최선두에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1시 반이 넘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자, 이러면서 뉴스타파 그 보도 내용을 링크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이 내용을 각종 온라인 게시판 그리고 커뮤니티에 퍼뜨려라. 자, 이런 지령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 이후에 각종 대형 포털 사이트 그리고 여러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이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계속 뭘 주장해 왔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헛발질을 해왔는데 그 주장을 계속 역시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대선을 이틀 앞둔 이 마지막 시점에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고 허접하기 때문이죠. 자, 대번에 팩트 체크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녹취록의 내용은 자작극이 분명한데 이게 팩트 체크가 되고 어떤 역풍을 당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의 비약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과 대장동 게이트를 엮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 연결고리는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부산저축은행이죠. 자, 두 번째는 박영수 특검과 조우영이라는 이 불법 대출 브로커입니다. 자, 세 번째는 2019년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부친 연희동 그 집을 사줬다. 이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아주 시나리오를 만드는 이 내용인데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김만배 일당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2009년과 2010년 대장동 프로젝트 금융투자 이 법인을 세워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800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이 중에 1,155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일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이 불법 대출이 대형 비리가 터진 게 2011년이죠. 자, 당시 중수부 제2과장이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의 여러 그 대출 비리 중에서 SPC 대출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자, 부산저축은행은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고객 돈을 가지고 절대 사업을 벌이면 안 되는데
몰래 여러 SPC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불법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자, 당시 2011년, 12년 조사에서는 이 김만배 일당에게 나간 이 불법 대출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산저축은행이 그 저지른 불법 대출이 너무나 많죠. 당시에는 특히나 이 전남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런 불법 대출 비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SPC 불법 대출을 중심으로 한 이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김만배 일당에게 지급된 이 대출은 나중에 2014년, 15년 가서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 이 브로커였던 이 조우영 씨가 불법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이게 나중에 드러나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우영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이 박영수를 조우영에게 소개시켜줬고, 이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라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조우영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왜 그 당시에 이 김만배 일당을 잡아내지 못했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 비약을, 이런 엉터리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김만배 누나가 부친 그 연희동 집을 사준 그게 하나의 대가였다. 정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논리적 구조인지, 자, 한 번 더 보실까요? 이건 뭐 굳이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지금 SNS에 올라오는 그 게시물로 그 내용을 한번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쟤네 논리는 뭐냐면, 김만배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300억이 아니라 1,155억입니다. 자, 부실 대출을 받음.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는데 김만배가 깜빵을 안 갔다. 그걸 보니 윤석열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아빠 집을 팔아줬다. 자,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 온 소설인데 하나하나 반박해 주겠다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애초에 윤석열은 김만배를 수사한 적이 없다. 자, 부산저축은행의 범죄 혐의는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임. 그 중에서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이 SPC 사업 범죄건을 수사함. 저축은행은 고객 예금으로 사업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부산저축은행은 몰래 SPC를 차려서 이걸 어기고 사업을 했음. 이걸 수사했고 관련 책임자 전부 깜빵 보냈음. 김만배는 부산저축은행의 일반 부실대출 범죄건에 엮여 있는 것임. 이건 윤석열 배당 사건이 아님. 네, 이건 아예 다른, 그러니까 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인가요? 다른 검찰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이 김만배를 수사한 적이 없음. 자, 이 일반 부실대출건은 한참 나중에 적발되어서 처벌받음. 그런데 이걸 묶어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는데 김만배가 처벌을 안 받았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 자, A 부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B 부서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 A 부서를 수사해서 털어놨더니 나중에 B 부서도 범죄 저질렀다. 자, 그런데 B 부서 그때 왜 깜빵에 거두지 않았느냐? 자, 이걸 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름만 같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지 내용이 전혀 다른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건다라는 이런 주장이죠. 자, 두 번째는 이건 이재명 후보도 토론에 나와서 이 주장을 했으니까 왜 윤석열 후보, 왜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습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었는데, 자, 이 조우영은 김만배 일당에게 이 부산저축은행 이 대출을 알선해준 대출 브로커입니다. 자, 이 조우영에 대해서 자, 내용을 보시면 조우영은 A부서 수사할 때는 피의자가 아니었음. 그냥 2011년 그 첫 조사에서는 수사하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갔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땐 당연히 참고인이라서 수사할 때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니 거기 검사가 커피를 타줬겠지. 그리고 조우영은 나중에 B부서, 즉 일반 부실대출건으로 들어감. 이걸 가지고 묶어서 자꾸 커피를 타줬다. 부실수사다.
자, 한마디로 얼마나 코미디 같은 주장입니까? 자, 세 번째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연희동 집을 사준 것.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애초에 개소리다. 자, 김만배가 아니라 김만배 누나가 산 것이고, 자, 김만배 누나는 전문 부동산꾼이라 주택을 40채씩 사고 다니는 양반임. 그러니까 완전히 우연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산 거야. 그리고 마침 윤석열 부친이 그때 집을 팔았는데, 자, 2019년 4월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5억에서 26억 평가를 받던 집을 금매로 21억 원에 팔았고, 심지어 김만배 누나는 2억을 흥정해서 19억 원에 팔렸음. 자, 그 집 지금 시세는 약 38억까지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명절 선물로 스팸, 김 받은 거 가지고도 뇌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마이너스 19억짜리 뇌물이 어딨느냐? 지금 이 얘기죠. 아니, 시세보다도 이렇게 한참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았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윤석열이 김만배한테 뇌물을 줬다고 해라. 자, 그래서 결론은 아예 상대할 가치가 없는 개소리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자, SNS 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에 엮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글인데 보시면 이재명의 주장을 요약하면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선출된 다음 해인 2011년에 윤석열은 이재명이 2014년에 대장동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사업을 직접 설계한 이후 조우영을 풀어주어서 남욱, 김만배를 만나도록 사주하고 대구로 좌천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남시장 이재명을 뒤에서 조종하여 화천대유 사업을 통해 수천억의 이익을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에게 가도록 하고 이재명을 성남시장에 재선시키고 경기도지사도 하게 한 후 신천지를 동원하여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 자신도 대통령에 출마하여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는 것이죠. 2011년도에 터진 부산저축은행 이 수사,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4년이죠.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사준 게 2019년입니다. 장장 1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윤석열 후보가 다 내다보고 설계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냐면, 자, 이 정도 초인이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 정복도 가능하겠다. 자,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동에 우리는 당연히 투표로 대응해야겠죠. 저는 사전투표 마쳤습니다마는 반드시 3월 9일에 본투표 모두 참여하셔서 투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